첫 번째 작품은 2024년 공개된 아메리칸 나이트메어입니다. 2015년 3월의 어느 날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벌레이오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30대 에런 퀸이라는 남자가 건 전화로 간밤에 자신의 집에서 여친인 데니스가 괴한들에 의해 납치가 되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내용이 좀 기괴했습니다. 일단 괴한이 잠수복을 입었고 피해자들에게 물안경을 씌웠고 몸값으로 겨우 15,000달러, 우리 돈으로 2천만 원도 안 되는 요구를 했고 또 신고를 한참 지난 다음날 오후에 했고 결정적으로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에런의 전 여친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죠. 결국 경찰은 신고자인 에런이 여친을 살해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납치된 여친 데니스가 멀쩡히 자기 발로 걸어서 돌아온 건데요. 이제 의심스러운 건 데니스였죠.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1년 전 개봉의 데이트를 친 바로 이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를 찾아줘라는 제목으로 개봉된 벤 애플렉이 나오는 영화로 바람핀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내가 남편을 살인자로 만들기 위해 납치 자작극을 벌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영화처럼 데니스 역시 납치가 아닌 자작극을 벌였다고 본 거죠. 이 기괴한 사건의 수사 과정과 결말을 다룬 다큐 아메리칸 나이트메어는 1편을 볼 때는 사건 자체가 너무 이상해서 도대체 진실이 뭐지 궁금했고 2편과 3편에서는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동치미 국물을 원샷하고 싶을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딩에서는 깊은 빡침과 함께 눈물까지 찔끔했는데요. 나는 무조건 자극적인 강력 사건이 아니면 싫어 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시고 다큐 한 편에서 히 노노노노노노 애락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고하세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다큐는 역시 2024년 작품인 연인 스토킹 살인입니다. 1시간 반짜리 짧은 다큐고요. 사건의 중심에는 35살의 자동차 정비공 데이브 크루파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갓 이혼한 데이브는 프리덤을 외치며 막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채팅 앱에서 마음에 쏙 드는 리즈 골리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문제는 데이브가 새로운 인생의 모토를 자유연애로 삼았다는 거. 그 결과 캐리라는 또 다른 매력녀와도 인조이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밤 세 사람이 우연히 3자 대면을 하게 된 후 시작된 끔찍한 스토킹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혼란을 반영하기를 원했고 궁극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을 때 완전한 불신이 일어나기를 원했다고 밝혔듯이 다큐의 핵심은 반전입니다. 솔직히 일체의 시나리오나 사전 정보 없이 보는 게 좋을 작품이라 줄거리 소개도 안 하고 싶었지만 그럼 제가 딱히 할 말이 없는 관계로 정말 기본적인 등장인물과 관계만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류의 다큐를 너무 많이 보셔서 웬만한 반전에 놀라지 않는 저 같은 분들은 기대감 좀 내려놓고 고하시고 아닌 분들은 그냥 고하세요. 다음 작품 나온 지 좀 된 거죠. 2016년에 공개된 다큐 아만다 녹스입니다. Did you kill Meredith Kircher? No. 범죄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인물인 아만다 녹스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사건 개요를 설명드리면 2007년 11월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유학 중이던 영국인 유학생 메레디스 커처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잔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최초 용의자로 지목된 게 바로 룸메이트였던 미국인 금발미녀 아만다 녹스와 그녀의 이탈리아인 남친 라파엘이었는데요. 경찰 출동 당시 사건 현장에서 두 사람이 이러고 있는 게 포착되면서 의심을 사게 됐고요. 그 후 신문을 거쳐 이탈리아 검찰과 경찰이 밝힌 살해 동기는 아만다와 라파엘이 메레디스에게 집단 응응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빡이 쳐서 우발적으로 그녀를 죽였다는 것이었죠. 시간 관계상 재판 결과만 말씀드리면 2009년 1심에서는 징역 26년으로 유죄, 1년 후 항소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다시 이탈리아 검찰의 상고로 유죄, 하지만 2015년 대법원 최종 공판에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결론 지어진 사건인데 굳이 이 다큐를 보게 된 이유는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이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궁금했거든요. 법정에서 이런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죄가 없을까? 다큐를 보면 그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 눈 부릅뜨고 본 건데 꽝이었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 분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암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똑바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리고 언론의 역할은 뭔지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은 되었다는 점에서 볼만했던 다큐였습니다. 저처럼 아만다 녹스 사건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패스하시고 이탈리아 경찰, 개검, 기레기들의 반응을 욕하고 싶은 분들은 고하세요. 네 번째는 지난 10월 7일에 공개된 따끈따끈한 신작 메넨데즈 형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5년 전 미국의 부촌이죠. 베벌리 힌스에서 벌어진 존속 살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989년 엔터교의 거물 호세 메넨데즈와 그의 아내 키티가 아들들이 쏜 총에 맞아 살해당한 건데요. 당시 각각 18, 20이었던 라일과 에릭 형제는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도 복역 중인 상태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살해 동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릴 때부터 아버지인 호세로부터 성추행을 넘어 구강성교, 학문성교 등의 성폭행을 당해왔고 엄마 키티는
루키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이를 묵인해 왔다는 거였는데요. 재판정에서의 형제의 진술이 생중계되면서 일부 여성들 사이에선 동정 여론이 일긴 했지만 모든 학대가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남아 성추행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기보다는 조롱거리로 삼았던 당시 시대상이 반영되어서 결국엔 아무런 정상 참작이 안 됐었답니다.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우면서도 내가 너무 다큐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매몰돼 존속살인이란 엄청난 범죄에 심리적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가 셀프 의문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다큐가 공개된 뒤에 최근 LA 지방 검사장이 형제에 대해 재심을 권고하기로 했다는데요. 과연 이 형제가 세상의 빛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끝까지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법정 재판물을 좋아하시거나 재심 결과 팔로우까지 저와 동참하실 분들은 고하세요. 다섯 번째는 이블 지니어스, 누가 피자맨을 죽였나인데요. 2003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몸에 폭탄을 두른 한 피자 배달부가 은행을 텁니다. 당연히 경찰이 출동했겠죠. 그런데 은행 밖으로 나온 이 남자가 자기도 협박을 받은 거라면서 제발 폭탄 좀 해체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순간 폭탄이 터집니다. 결과는 즉사. 그리고 배달부가 가지고 있던 몇 장의 편지가 공개되는데 폭탄을 해체할 수 있는 열쇠가 놓여진 곳들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죠. 경찰과 게임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2018년에 공개된 총 4부작의 이 다큐는 보는 내내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분명히 은행털이로 시작된 이 사건이 폭탄 살인으로 이어지더니 갑자기 또 다른 사건과 시신 유기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전혀 별개의 사건 같던 이 두 사건의 연결고리가 발견되면서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떼거지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중 핵심, 제목 자체가 가리키는 이블 지니어스가 바로 이 아줌마, 하필 이름조차 미저리를 닮은 마저리 딜 암스트롱이었죠. 구성이 막 엄청 잘 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흡입력 하나는 최고였고,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마저리의 육성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엄청 떽떽거립니다.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패스하시고 참고 보겠다, 인내심 많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고하세요. 마지막은 비밀의 집 브라리 일가 사망 사건입니다. 2018년 7월 1일 인도 뉴델리의 한 가정집에서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10대 손자부터 80대 할머니까지 일가족 11명 전원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건데요. 침대 옆 바닥에 누운 채 발견된 할머니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마치 늘어진 수양버들 가지처럼 환풍기 그릴에 목이 메어진 상태였고요. 심지어 눈과 귀는 천으로 가려지고 손발은 전선줄로 묶여져 있었죠. 지역 주민은 물론 전 인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은 11명의 사망자, 이상한 형태의 11개의 환풍구, 11년간 쓰여진 사망자 중 한 사람의 일기가 발견되면서 미스터리하면서도 오컬트적인 해석까지 중구난방으로 쏟아집니다. 유가족들은 살인을, 경찰은 집단 자살을 의심하는 가운데 일가족 사망 사건의 비밀이 하나둘 풀려가는 내용의 다큐고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범죄물을 볼 때 하우나 후에 집중했다면 이 작품은 보면서도, 그리고 끝까지 다 본 지금 또 why, 아니 도대체 왜라는 생각에 혼란이 가시질 않는 작품인지라 솔직히 막 강추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why, 얘가 도대체 왜 이런 평을 하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 외에도 재미있게 본 작품들이 꽤 있는데 회가 되더라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후속편 제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지금까지 내 눈 내본 넷플 범죄 다큐 탑 6였습니다.